안녕하세요. 효담입니다. 제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기쁜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의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안전하게 건강 잘 지키시도록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무토일간의 세 번째 무후자 일주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육식갑자 일주로는 일주의 특성만 다루는 것이라서 사주 전체의 형국에 따라서 반드시 달라진다는 거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무자 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 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정제인 자수를 깔고 있는데 12운성으로는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수 지장간 속에는 재성인 임수와 개수가 12운성 걸록 제왕으로 있습니다. 무토는 제방, 도자기, 흙 등을 뜻하기도 하고 자수는 쥐, 자궁, 그리고 자식을 의미하는데 연명이 일지에 자수를 두면 자궁을 의미하니까 이 자체가 자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지에 자수를 놓으면 남자든 여자든 이성 문제로 인한 구설로 속 썩을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일지 태지는 12신살로는 제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가두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무자 일주는 일지 재성이 태지라 했습니다. 태지라는 것은 잉태를 뜻하는데 돈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 아주 강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재물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무토를 도자기로 보고 자수를 쥐로 본다면 도관에 든 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 안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모습은 술, 여자, 섹스, 약물, 도박, 게임 등에 중독이 되어 있는 모습과도 같으니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잘 지키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무토를 땅으로 보면 땅 속에서 사는 쥐, 즉 두더지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 일주는 안 보이는 어두운 곳에서 사는 두더지처럼 남이 모르는 행동을 많이 하고 또 남이 모르는 사생활과 남이 모르는 비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들 모르게 숨겨놓은 돈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더지는 땅속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처럼 돈에 눈이 멀어서 돈돈 하다가 한순간에 다 날릴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자일주는 마른 땅에 비가 내린 모습이라서 만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풍요로움을 뜻하기도 하니 부자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잉태를 뜻하는 태는 무언가 계속 만들어내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자일주는 돈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으니 돈 관리를 잘한다면 부자로 살 수 있는 명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자일주 남명의 경우는 일지에 정제, 편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첫 결혼에 실패하고 두 번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내 외에 애인을 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도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명의 경우는 일찍 이성에 눈을 떠 이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명의 경우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장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자 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정제인 자수를 깔고 있는데 12운성으로 태지에 해당이 되고 지장간 속에 재성인 임수와 개수가 걸록과 재앙으로 있으니 태궁, 록, 왕, 좌에 해당합니다. 재성이 록, 왕에 있으니 돈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합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성을 태지에 두게 되면 돈을 버는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벌지 모르나 돈에 벌벌 떠는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갈 수 있고 손가락질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돈돈하지 말고 자기를 잘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의 단점은 유시무종, 즉 시작은 있으나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있지만 이런 단점 때문에 돈 관리가 안 되어서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돈이 다 새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돈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새어나가는 돈을 관리만 잘한다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무자 일주는 유시무종 말고 이박의 단점도 있습니다. 절대에 놓이면 귀가 얇다는 이박이라는 단점이 있어서 남의 말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홀딱 넘어가서 보증서 주었다가 돈 날리고 사기당하고 또 돈 빌려주고 돈 못 받고 하다가 모아놓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릴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재성이 로광으로 있으니 부친으로부터 증여, 상속 등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태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친이 일찍 돌아가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남명이라면 재성인 돈과 여자의 강한 욕심과 집착 때문에 돈과 여자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즉 가정,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망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록왕에 있으니 능력 있는 처일 것입니다. 여명의 경우는 재성이 절태에 놓이면 시어머니가 안 계실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계신다면 록왕으로 앉아 있으니 돈과 능력이 있어서 유산까지도 물려주는 시어머니일 것입니다. 식상의 동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상을 인종해 보면 경금이 태궁사종으로 있습니다. 식상이 태궁사라면 땀 흘리면서 몸으로 하는 일은 싫어하고 머리로 지식,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 기획, 창작 능력이 뛰어나고 예술 계통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말은 잘하지만 말수는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이 태궁사에 놓이면 성적인 성향이 평범하지 않고 특이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부의 이러한 성에 관한 성향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외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 태는 잉태의 순간을 의미하는데 이제 막 착상이 된 상태라서 양지를 거쳐 장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산 낙태할 위험성이 있고 자식을 낳는다 해도 남자든 여자든 어렵게 갖게 되거나 늦게 낳게 되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으로 인한 눈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자는 말 그대로 없을 무자의 무자이기도 합니다. 관성을 인종해 보면 간목이 태궁욕종에 해당이 됩니다. 식상은 사지, 관성은 욕지 인데 재성만큼은 록왕이라서 무자의 일주는 일은 안 하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욕으로 있으니 한량기질을 타고나서 풍류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명의 경우 태국욕에 있는 남편이 외도로 속을 썩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명 자신도 태국욕에 해당하니 여명 본인이 외도로 이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성을 인종해 보겠습니다. 일간 무토가 양간이라 양화인 병화를 인종해 보면 화토동법으로 무토와 같으니 태궁 태종에 해당이 됩니다. 인성이 태에 놓여 있으니 머리는 비상하지만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학교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도에 그만둘 가능성이 많고 학업을 완성하지 못하니 공부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인성을 문서로 본다면 자격증 같은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성이 투간하고 뿌리를 둔 사람은 자격증에 관심을 갖고 이를 취득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성이 타주에 있으면서 뿌리를 두고 지장간에서 암합이 이루어진다면 공부를 충실히 해서 교육계 등으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계 등으로 진출한다 해도 일지, 정제, 편제만 존재하니 재물을 강하게 탐하다가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인성은 모친이니 모친의 동태를 보면 아프거나 떨어져서 살 수 있는데 오히려 떨어져서 산다면 모친이 아픈 것을 피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몸이 약하거나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무자일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자일주는 일지가 재성이 왕으로만 되어 있어서 돈에 아주 강한 욕심과 집착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재주는 있어서 돈을 잘 벌 수는 있지만 귀가 얇은 이박의 단점과 끈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는 유시무종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기 등으로 다 날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자일주는 도간에 든 쥐의 모습입니다. 도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여자, 술, 약물, 도박, 게임 등에 중독이 되어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관리에 신경을 아주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무자일주를 이렇게 요약해 보았는데요. 무자일주의 더 많은 학습과 연구에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만 가득한 하루하루 되십시오.